반갑습니다. 국민채널 김도현입니다. 자, 이번에 수업할 사건은 부산 북구 함영동에 있는 코오롱 아파트입니다. 자, 함영동 하면 뭐 코오롱 1차, 뭐 2차 이런 것들이 있던데, 저는 이 코오롱 아파트가 그 코오롱 하늘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다른 코오롱 아파트가 있더라고요. 가격도 저렴하고. 그래서 함영동 그 지역에 있는 아파트 가격의 변화, 자, 그것이 이 코오롱 아파트는 어떻게 받았을까? 영향을 받았을까? 받지 않았을까? 되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분석해 봅니다. 북구 함영동 코오롱 아파트 2층입니다. 2층이라는 층의 효용도 나중에 고려를 해야 됩니다. 자, 물건 종류는 아파트, 건물 전용 면적은 30.2평, 대지권은 16.8평. 자, 건물 토지 전부 매각이고, 사건 접수는 2020년 9월 16일. 자, 1차는 4월 22일 날 있습니다. 입찰 8일 전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어제 제가 이 자료를 봤으니까 7일 전입니다, 지금. 감정가는 2억 7천만 원 되어 있습니다. 자, 소유자, 채무자는 이 누구누구, 김 누구누구로 다른 사람입니다. 자, 은행, 채권자는 뭐뭐 은행 되어 있습니다. 자, 은행에 이자 못 내니까 경매에 넘어왔습니다. 평소에 이자를 내지 못할 정도면 다른 부분의 어떤 채권관계, 어떤 금융관계도 굉장히 어떤 어려운 상황일 것이고, 전반적인 생활 자체가 지금 현재 어려운 상태인 어떤 소유자다. 자, 소유자, 채무자 중 누가 점유하고 있는지, 또 새로운 어떤 임차인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문건 접수 내역 보면 임차인의 흔적이 있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죠. 없습니다. 없고, 뭐 집행관, 감정, 그리고 교부권자의 교부청구서 제출, 뭐 이런 내용밖에 없네요. 그럼 누가 점유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면, 자, 폐문으로 거주자를 만날 수 없었고, 임차 관계 등은 알 수 없다. 누가 찾아와서 신고하는 사람도 없었던 것 같아요. 권리신고도 아까 그 문건 접수 내역에 보셨다시피 권리신고자도 없고, 그래서 세대 연락을 해보니까 소유자의 배우자, 자, 소유자 세대죠. 그 세대가 전입돼 있더라. 그러니까 소유자 세대가 살고 있는 집으로 추정된다.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등기 현황 보시면 소유권, 지금 현재 소유자 이 누구누구가 2001년 12월 26일 소유권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2017년 11월 21일 근저당권 설정이 되어 있죠. 이 말소 기준 권리, 가장 빠른 말소 기준 권리가 그 이후에 있는 모든 권리와 함께 소멸이 됩니다. 근저당 임의경매, 근저당권 부칠권, 가압류 전부 다 소멸되고, 남는 권리는 없습니다. 자, 권리 관계는 단순합니다. 자, 매수인 인수하게 될 부담, 낙찰받는다면 매수인은 무엇을 인수하게 되느냐? 자, 등기부 확인했지만 인수할 것은 없고, 자, 관리비 인수될 수 있습니다. 이게 과다하면 충분히 인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거 확인 꼭 해보시고 입찰가에 반영을 해주셔야 됩니다. 공과금 뭐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임차인 없습니다. 자, 소유자 세대가 점유하고 있다. 소유자 세대가 점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자, 이렇게 말해야 정확하죠. 소유자 세대가 점유하고 있는 거 확인한 적 없습니다. 현황 조사서에 세대 열람을 해보니까 소유자 세대가 전입돼 있더라고 했지, 소유자 세대가 살고 있는 것을 직접 확실하게 본 것도 아니고, 낙찰받고 현장에 찾아갔을 때 소유자 세대가 아닌 다른 사람이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가장 가능성이 높은 점유자는 소유자 세대다. 자, 이렇게 말해야 정확한 거죠. 자, 명도 계획은 현 시점에서는 소유자 세대가 살고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소유자 세대를 상대로 명도를 계획합니다. 인도명령 신청은 소유자 세대를 상대로 할 것이며, 잔금 납부 약 1에서 3개월 정도 명도가 시간이 걸릴 겁니다. 자, 강제 집행을 한다면 전용 면적 30평이기 때문에 한 4,500 정도는 예상이 됩니다. 이 비용을 이사 비용으로 현재 점유하고 있는 소유자 세대에게 지급하고 협의를 통해서 명도할 것을 저는 권장합니다.
자, 명도 소송 가능성은 희망합니다. 이 명도 소송은 누가 점유하고 있는지 명확하지 않을 때, 현황조서서에 나와 있지 않은, 매각물권명세서에 나와 있지 않은, 권리신고에도 없는 제3의 점유자가 있을 때 그 사람을 상대로는 임도명령 결정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명도 소송을 하셔야 됩니다. 자, 시장에 나와 있는 매물 보시면 우리 경매물건은 2층이고 남양입니다. 자, 3개가 있었습니다. 동평형대 물건이 3개가 있다. 자, 3억 3천에 호가되고 있습니다. 7층이고 6층은 3억 1천. 우리 감정이 2억 7천이죠. 2억 7천입니다. 그러니까 이 감정보다는 한 3천에서 한 4천 정도는 현재 높은 상황이다. 6층이 3억 1천이니까. 물론 3억 3천은 감정보다 한 6천만 원 높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호가고, 그리고 아직까지 어떤 시세로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가격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러니까 가장 낮은 가격을 보면 이 감정보다는 3, 4천 정도는 높다. 자, 그것을 감안해서 실거래가를 보면 2021년 2월 달에 동평형대 물건의 거래가 있었습니다. 이게 2억 8,500이었다. 감정 2억 7천과 별 차이가 나지 않고 이것이 2층임을 감안하면 별로 그렇게 오르지 않고 유지되고 있는 건 아닌가. 호가는 역시나 이런 거래가 가능할 수 있는 금액을 위해서 그렇게 호가만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이 하나의 가격만으로 이 전부를 확정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보시면, 그러나 작년 말 2020년 말쯤에 보면 이 11월까지는 감정과 비슷한 가격대의 거래가 이루어졌으나 12월에 오면서는 실제로 3억 1,300, 3억 3천까지 가격이 오른 것은 확실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다시 올해 와서 거래가 없으면서 다시 이 정도 가격대로 내려갔다. 자, 이 정도의 거래량으로 가격이 올랐다가 떨어졌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고 다닐 수 있죠. 예. 그러나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가격이 올랐다 떨어졌다 이렇게 말하기는 거래량 자체가 너무 적었습니다. 그냥 일시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졌고 다시 원상태의, 그러니까 원상태라기보다는 실제로 많이 이루어졌던 거래 가격 수준으로 다시 한 건이 이루어졌다. 자, 시세는 어디쯤에서 안착할 것인지, 이것은 잠시 일어난 상황인지, 화명동 시장의 어떤 가격 변화가 영향을 미치는 듯 했으나 다시 원상복귀되는 건지는 더 많은 거래량이 발생해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켜봐야 됩니다. 자, 그러나 오픈되어 있는 이러한 자료만으로만 일단 지금 현 시점에 판단을 하자면 감정은 2억 7천이지만 이건 작년에 거래됐던 가격이고, 현 시점에서 2층의 거래가 가능한 금액 범위를 살펴보면 대략 2억 8천에서 2억 9천 정도가 가장 가능성이 높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자, 이것을 기초로 분석을 하자면, 자, 인근에 있는 대림타운은 4월 13일에 있었고 또 4월 13일 동원 로얄주크 있었습니다. 전용 면적 18평과 25평. 자, 모두 1차에 낙찰되었고 2대1과 4대1이다. 2대1과 4대1. 그러니까 즉 시장에서 반응은 폭발적이지 않았고, 그러나 충분히 1차 가격에서 낙찰은 받을 이익이 있었다. 자, 감정은 1억 7,400과 2억 9천이었죠. 자, 그러나 거래 가능 금액은 조금 더 높았습니다. 1억 9,500, 3억 4천. 그러다 보니 낙찰가는 1억 8,500과 3억 2,500에 기록이 되더라. 아주 많은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는 어떤 그런 물건, 1차에 참여할 만큼의 물건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1차에 낙찰받은 이익은 충분하다는 시장 참여자의 판단. 그 참여는 2명과 4명이었다. 경매시장을 늘 주시하고 있는 발빠른 어떤 입찰자들은 1차에 무조건 들어옵니다. 자, 이게 거래 가능 금액 대비 94.8, 95.5 이런 아파트 밀집 지역은 비슷하게 형성됩니다. 자, 호롱 아파트 하한가 2억 8천을 가중 평균 구한 95.2%에 대입을 하면 2억 6,200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상한가 2억 9천에 반영을 하면 2억 7,200이 됩니다.
우리 감정 2억 7천이죠. 그렇죠? 자, 이거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감정이 2억 7천 1차입니다. 자, 이 물건은 1차에 낙찰될 수도 있고, 자, 이것을 반영하자면 1차에서 살짝 넘어가는 경쟁률은 별로 높지 않을 것 같아요. 뭐 기껏해야 뭐 한 2대1, 뭐 3대1, 뭐 이렇겠죠. 그렇게 해서 이 가격이 낙찰되거나 또는 만약에 아무도 이 2대1이나 3대1 정도 기록할 수 있는 이 시장 참여자들의 입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한번 유찰되겠죠. 유찰되고 나면 가격적 매력이 크기 때문에 자, 그 매력에 많은 사람들이 또 참여해서 이 가격을 또 넘어서 그러니까 이 가격이죠. 감정가를 넘어서 낙찰될 수도 있는 애매한 어떤 그런 범위의 낙찰가가 형성된다. 자, 하한가는 2억 6,300인데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집이 필요하신 분은 1차에 들어가시는 것이 저는 현명하다고 봅니다. 자,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